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문제입니다. 북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를 살펴본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제재로 북한은 정제 석유 제품을 연 50만 배럴 이상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조선이 신호를 끈 채 남포항으로 가거나 해상에서 북한대로 기름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입한 석유 제품은 최소 150만 배럴에서 최대 400만 배럴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큰 몫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유령 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 등으로 석탄을 수출한 금액이 지난해 약 3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시장을 해킹해 탈취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밖에도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취득 역시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만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망가진 그물인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제재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 일입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더 이상 적극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도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제재를 위반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부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말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반발하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잘 지내는 걸 자신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자랑해 왔는데 북한이 제재를 핑계 삼아 ICBM이라도 쏘면 헛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제재를 뚫고 북한과 거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제재 효과를 줄이는 이유입니다. 북한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석탄을 사들이는 등 제재로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 개인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배제되고 나아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No risk, no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크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에 석유를 불법 수출하는 사람은 위험수당을 얹어서 매우 비싼 값에 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하는 사람은 가격을 후려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제재는 구멍 뚫린 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역대 경제 제재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적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왜 효과도 없는 제재를 계속 고수하는 걸까요?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력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인명을 살상하는 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담입니다.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무력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반인륜적 상황이 무력 개입의 명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은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북한이 막강한 무력으로 반격할 경우 피해가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제 제재는 효과는 확실치 않더라도 제재 대상으로 묶어둠으로써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낙인하는 효과 정도를 기대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효과도 없는 낙인을 너무 오래 질질 끄는 일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우선 제재의 효력이 갈수록 약화합니다. 제재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쪽은 시간이 흐르면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둘째, 제재 대상 국가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정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재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북한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입니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제재는 결국 제재를 받는 나라의 주민들을 인질 삼아서 제재 대상 국가의 정부와 국제사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꼴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갈수록 제재가 야기하는 문제는 커지는 상황인 셈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재 이외의 다른 문제 해결 노력을 봉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제재를 통한 해결을 고수하다 보면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처한 입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재가 문제 해결 방안이 못 된다는 게 분명해졌는데도 제재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마저 차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